자본주의는 공평할까요? 아니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12시간 일하고 친구가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면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시나요? 이게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 다를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 도덕적인 기준에 종교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자신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또한 각자 비슷한 종교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렇게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는 이런 개인들의 목적을 모두 통합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권력을 쥐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하이에크가 바라본 시장의 보상은 노력과 재능에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란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각자의 종교나 도덕적인 기준과는 관계없이 평화롭게 물자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 공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평함의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물자가 교환되고 거래됩니다. 자본주의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유재산 제도만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넣는다며 강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부동산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 땅이 있어야만 여기에 뭘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이에크의 주장인데요. 만약 이게 내 땅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노력을 쏟아부을까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노력과 투자인데 말이죠. 만약 땅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땅을 개발해야 할 동기를 갖기 어려울 테고 잘못되어도 내 땅이 아니니 책임감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땅은 주인이 있을 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하이에크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을 시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는 소련의 멸망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경제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기가 바로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